미국 월가 내에서 연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특히 전문가들은 가계의 재정, 중소기업의 주가, 그리고 기업 실적의 전망치, 크레디트 스프레드를 주요 신호로 주목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경제학자이자 증시 약세론자 데이비드 로젠버그는 최근 고객 서한에서 향후 몇 달 동안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며 이를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젠버그는 우리는 경기 침체가 없고 낮은 실업률로 경제가 견고하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지만 경제 순환 주기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이지 수준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과거가 예지력이 있다면 경기 침체는 이르면 오는 7월에 실현될 수도 있다고 추정했는데 과거 역사적인 패턴을 볼 때 경기 침체 임박 신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첫째로 미국 가계 재정이 나빠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비상시에 지출 편성을 감당할 여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구의 63%가 2,000달러의 예상치 못한 비상 지출을 감당할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가장 악화한 수치입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스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소비자 물가 CPI 수준이 지난 2015년보다 35%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가계부채의 부담도 커졌는데 뉴욕 연은에 따르면 가계의 총 부채 규모는 지난 4분기 930억 달러 증가해서 1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경기 침체의 두 번째 신호는 주식시장의 중소형주의 실적 부진인데요. 중소형주가 경기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나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Shares의 소형주 상장지수 펀드 ETF인 iShares S&P 스몰캡 600 밸류 ETF는 지난해 11월 고점 대비 16%나 빠졌고 또 S&P의 중형주 지표인 S&P 미드캡 400 지수도 지난해 11월 대비 13%나 내렸습니다. 로젠버그는 두 수치 모두 대통령 선거 이후 3주 이내에 정점을 찍었다며 허니문은 매우 빨리 끝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신호는 더 많은 미국 기업이 실적 예상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부분인데요. 리테일 업체 월마트와 타겟같이 실적이 일종의 주요 경제 지표로 여겨지는 기업들은 올해 실적 예상치를 내려잡았습니다. 로젠버그는 이번 실적 발표 기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의 약 70%가 새로운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올해의 전망이 부정적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마지막 신호는 바로 채권 시장인데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채와 같은 벤치마크의 회사채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크레디트 스프레드가 지난 한 달간 상당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크레디트 스프레드의 상승은 기업이 대출 이자, 즉 부채를 갚기 어려울 수 있는 더 높은 위험성에 채권 시장이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작년 말 기준 채무 불이행에 빠질 확률은 9.2%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로트피 카루이 수석 전략가는 몇 분기 동안 크레디트 스프레드가 역사적 범위에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스프레드가 역사적 중간값에 가깝게 돌아가는 것은 거시적인 변동성이 높고 경기 침체 위험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다만 스프레드가 여전히 경기 침체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한편 골드만삭스는 이달 초 향후 12개월간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달 설문에 따르면 펀드 매니저의 55%가 무역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시장의 최우선 위험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최근 소비자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향후 12개월간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답한 숫자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돈나무 언니인 캐시우드도 경기 침체를 예고했는데요.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캐시우드는 단기 경제 전망이 비관적이지만 연방준비제도와 트럼프 행정부가 곧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드는 시장 하락기에 테슬라 주식과 코인베이스, 로빈후드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 자산을 매수했다고도 밝혔었는데요.
우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순차적 경기 침체 상태에 있고 앞으로 몇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는 화폐 유통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차적 경기 침체란 서로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침체를 의미합니다. 우드는 또한 고용 불안으로 미국인들이 현금을 더 많이 저축한다고 덧붙이며 한두 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높아진 관세를 이유로 올해 성장 전망을 낮추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러나 정책 이반자들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를 대체로 유지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때 기자회견에서 보인 완화적인 태도는 월가의 일각에 연준 풋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신을 주었는데요. 이는 경제가 악화할 경우 금리가 인하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드는 개인적으로 올해 두세 차례 혹은 그 이상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인플레이션이 더욱 둔화하면서 식품, 휘발유, 일부의 임대료 가격이 이미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혁신은 좋은 디플레이션을 야기해서 가격 하락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드는 연준이 올해 하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도를 가질 것이라며 내가 언급한 두세 차례보다 더 많은 인하가 있을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제프리 군들라흐 더블라인 캐피털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이 경제 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군들라우는 실제로 향후 몇 분기 내에 그 가능성이 50%보다 높다고 본다며 내 생각에는 50에서 60%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주식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그리고 한때 뒤처졌던 시장들의 상대적 호조로 인해서 이른바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있는데요. 군들라후는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벗어나 다각화할 때가 왔다고 보며 유럽과 신흥시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장기적인 추세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다음 기름값 봅니다.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제재를 예고하자 상승했는데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1.22% 상승한 배럴당 69.11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16% 오른 배럴당 73달러로 집계됐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지지하는 자유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었다며 따라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모든 국가는 우리와 하는 모든 무역에 있어서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베네수엘라는 의도적이고 눈속임으로 폭력적인 깽단을 포함한 범죄자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BOK 파이낸셜의 데니스 카슬러 수석 부사장은 시장에 베네수엘라발 공급 쇼크가 약간 있었다며 이건 분명한 강세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들은 이란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도 주시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